네, 시즌마다 현명하게 돈 모으고 불려가는 법 시즌머니에서 함께 만들어 보시죠. 오늘은 이건희 주식투자 이건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그래도 종목들의 수익률이 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먼저 인투셀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일단은 반등이 좀 나왔어요. 지금 역시나 에이벨 바이오가 사실은 끌어주는 게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에이벨 바이오 쪽에서 호재가 터지다 보니까 이제 지금 줄줄이 면역 항암제 파트에서 주가가 좀 돌아가면서 급등이 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인투셀을 들었냐면 사실은 지금 뭐 ADC라든가 면역 항암제를 보시면 대부분 다 경쟁사가 꽤 나름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투셀 같은 경우는 후방 그리고 이 페이 링커 그 페이로드 관련해가지고 경쟁사가 많이 없습니다. 사실상 전 세계에 2개밖에 없는데 시젠이 있고요. 미국에 시젠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후방 관련해가지고 인투스밖에 없다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젠 시가총액이 한 약 60조 원에 좀 육박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적인 측면에서는 인투셀이 IPO 과정에서 우리가 시젠보다 훨씬 괜찮다, 효능이 괜찮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 인투셀 대표도 어떻게 보면 리가켄바이오 공동 창업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ADC 기술 관련해서 지금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오늘은 좀 일찍 좀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8월 달에 에이벨 바이오 쪽이랑 계약 해지가 나면서 주가가 하한가에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하한가에 들어가고 18,000원까지 찍었다가 지금 3개월 동안 오른 주가 추이가 300%가 좀 넘어가는 것으로 추산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좀 가파르게 올라갔잖아요. 자, 그렇다면 사실은 밑에서 잡은 것도 아니고 호재가 사실은 당장 나온다라고 보장을 할 수는 없지만 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좀 무리하게 계속 들고 가기에는 조금은 다소 부담이 되는 자리라 판단이 되어서 향후에 조금 더 추이를 보고 한번 다시 한번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즌머니 룰상 그래도 수익률을 챙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인투셀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6만 원에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조금은 챙기겠다라는 좀 전략을 주셨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좀 하나 더 궁금한 게요, 대표님.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 끌고 가도 될까요? 아니면 역시 6만 5천 원 전고점 구간에서 좀 정리를 한번 하는 게 좋을까요? 뭐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6만 5천 원 전고점 말씀을 주셨는데 뭐 지금 분위기상 가정을 한다라면 솔직하게 뭐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가가 좀 고점 라인이 있고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냥 지금 분할 매도를 통해서 일부 매도를 챙기고 자, 그 다음에 6만 5천 원 돌파를 한다고 한다라면 그때 가서 또 좀 추이를 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무서운 거는 거래량 없이 그리고 지난번에도 에이벨 바이오랑 계약 해지가 갑자기 나온 거잖아요. 아직 시장에서 임상 결과라든가 구체적인 그러한 진행 단계가 나온 게 없다라는 점이 조금은 다소 지금은 공격적으로 뭐 이걸 갖고 가겠다고 생각하기 좀 불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보기에도 약간은 좀 불안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역시 좀 어느 정도는 수익률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변화된 포트폴리오에서 수익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 2만 7천 원 나고 있고요. 인투셀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달성하면서 내일 시초가에 편출하겠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시즌머니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지 좀 궁금한데요. 이번 주 참 이벤트가 많잖아요. 네, 그래도 반도체 안에서 꼽아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반도체 관련주도 지난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요일에 좀 폭락이 크게 나왔잖아요. 뭐 오늘 뭐 반등이 강하게 나온 종목들도 있었고 반대로 힘을 못 쓴 종목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약간 좀 기술적으로는 조금 우리가 좀 물려도 괜찮다라고 판단되는 자리 그러면서도 시장에서 수혜를 받았되 반도체에 걸치고 있는 나름 하나 비전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은 하나 비전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못 받았고 지금 리스크를 좀 많이 맞았었어요. 사실은 모두가 아시겠지만 뭐 한미반도체가 지금 한미반도체 소송전도 있고 여러 리스크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저점권을 제가 봤을 때는 찍고 제가 한번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일단은 메모리 조건 좀 상향이 됐잖아요. 차세대 메모리 조건이. 이제 HBM에 이어서 오늘 보니까 뭐 HBF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발 단계에 있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HBF 같은 경우는 HBM이 좀 속도를 자랑을 하잖아요. 네. 여기에 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속도는 빠르지만 용량에 좀 제한이 있었는데, 이것을 조금 추가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낸드를 어떻게 HB처럼 쌓는 그런 구조. 그래서 속도랑 용량을 합친 개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HBM만으로는 GPU 연산을 따라가기가 좀 한계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DRAM보다는 속도는 좀 느리지만 용량이 큰 좀 낸드 플래시를 HBM처럼 쌓는 구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필요한 이유는 HBM이 물론 굉장히 좀 초고속이면서도 빠르기는 하지만 용량 확장의 제약도 있고 발열적인 측면에서도 항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HBF를 기반으로 해서 낮은 용량 문제를 보완한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역시나 TC 본더를 나름 가지고 있잖아요. 업계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한미반도체가 워낙 지금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엄청나고 실질적으로도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미반도체를 좀 강하게 좀 어떻게 보면 거래를 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 세미텍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잖아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TC본드에서는 한미반도체가 상당히 독점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강자지만 앞으로 나올 하이브리드 본딩부터는 이제 경쟁사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 하나도 있겠지만 LG전자도 하이브리드 본딩에 투자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요 계획을 좀 살펴보니까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해서는 하나비전 쪽에서 그 출시를 하겠다라는 계획표가 굉장히 좀 앞당겨서 빠른 것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2027년쯤을 예상한다라 그러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2028년 양산 목표를 좀 세웠거든요. 그런데 하나비전은 당장 내년 2026년 초에 이것을 양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해서 수요가 결국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네. HBM 자체가 뭐 8단, 12단, 16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한미반도체가 너무 자신감이 피력을 했어요. 16단까지는 TC 본딩이 하면 되는데 그럼 이제 그 다음 넘어가는 건 20단이잖아요. 사실상. 그럼 근데 하지만 그 HBM이 쌓이면 쌓일수록 또 단점이 이제 TC 본딩 같은 경우는 이제 범프를 또 열을 압착을 하잖아요. HBM 크기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층을 쌓을 수 있는 구조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범프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얇게 높게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 그래서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보면 본딩 같은 경우도 업그레이드가 될 수밖에 없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점을 살펴봤을 때는 하나비전이 그나마 나중에 좀 경쟁력에서 조금 그래도 이미 SK하이닉스랑 물꼬를 튼 상태에서 입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소송 리스크에서도 맞고만 있지는 않더라고요. 엊그저께 보니까 역소송을 걸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회사 측에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한 번 더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자만은 안 갔죠. 이제 한미반도체를 좀 예를 들었을 때는 공매도까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지금 쇼스퀴즈가 나오면서 물량을 다 소화하고 고점을 찍어버렸어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지금 반도체 업황이 워낙 좋다 보니까 같이 갔어야 되는데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수급만 보시더라도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들이 올 여름부터 버린 종목 아니야 이렇게 좀 언급이 되고 있었거든요. 네. 역시나 CCTV 쪽으로는 매출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본 사업 지금 기존의 하나비전 자체가 갖고 있는 사업만 보시더라도 올해 예상 컨센서스가 2조 원에 가깝습니다. 근데 여기에 핵심은 실적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제한적이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바닥을 찍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리스크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시장에서 소외될 만큼 소외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T 매출 잘 나오고 있고 여기 이제 내년부터는 반도체까지 좀 어떻게 보면 이 기회가 닿으면서 좀 수혜를 받는다고 한다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올라간 주가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목표가는 1차적으로 한 5만 1천 원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4만 3천 원 정도 일단 1차적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뭐 한미반도체가 강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16단, 20단까지 갔을 때는 한화비전도 좀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목표가도 5만 1,000원, 손절가는 4만 3,000원 짚어주셨습니다. 네, 아까 포트폴리오 내에 좀 수익률 내고 목표가에 달성한 인투셀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하는데요. 수익률 7.3% 내고 수익금 13만 9,400원 기록했고요. 시초가 매도가 아니라 목표가 6만 원 달성하면서 아웃된다는 점 다시 한번 정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야간투자본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